저번 시간에 그 최대 공약수의 활용을 배웠죠. 근데 최대 공약수의 활용은 일단 중요한 거는 뭔가 나눈다라는 거죠. 나눈다라는 거는 뭔가 작은 걸 구하는 거지. 작은 거. 그리고 뭔가 작은 걸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줄어든 거. 자, 최소 공배수는 뭐냐면은 뭔가 커지는 걸 구하는 거. 근데 커지는 것 중에서 작은 걸 구하는 거지.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의 활용인데 최소 공배수는 뭔가 구하라고 하는 것보단 큰 걸 구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점점 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배수는 커지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구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로 활용하는 문제는 뭔가 주로 동시에 출발해서 뭐 만난다, 톱니가 맞물린다, 이런 게 다 배수 개념이거든. 뭐 나누어도 뭐 남는다, 빈틈없이 붙인다, 뭐 이런 건데 좀 헷갈리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최소한 뭐 가능한 작은 이런 건 최소 공배수다. 근데 애들이 나중에 뭐 헷갈려요. 아, 최대 공배수, 최소 공배수에 헷갈려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 구하라고 하는 게 원래 대상보다 뭔가 작은 걸 구해. 그러면은 작다라는 건 약수라는 뜻이거든. 약수를 구하는 거고 구하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보다 뭔가 커지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공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공배수. 자, 문제 풀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A버스와 B버스, A버스는 15분마다 출발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B버스는 20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그러니까 A버스의 출발 시간은 15의 배수인 거죠. 15분에 출발하고 30분에 출발하고 45분에 출발하고 60분에 출발하고 75분에 출발하고 배수인 거지. B버스는 20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20분에 출발하고 40분에 출발하고 60분에 출발하고 배수 개념인 거죠. 배수 개념. 그래서 얘네가 이제 동시에 출발하여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게 언제냐라는 거죠. A버스가 출발한 후 다시 출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5의 배수인 거죠. B버스도 그러니까 20, 40, 60분마다 출발하니까 20의 배수 단위로 출발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출발한다는 건 15와 20의 공배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공배수. 근데 출발한 후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거는 15와 20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첫 번째 건이죠. 공배수 중에 첫 번째인 걸 구하라. 그러므로 15와 20의 공배수를 구해보자. 그럼 거꾸로 나누기로 해서 5, 3, 15, 5, 4, 20. 그럼 이렇게 셋이 곱하면 되죠. 4, 30, 60이네요. 그래서 60분 되는 순간에 다시 출발한다. 근데 이거 뭐 그냥 해봐도 알 수 있겠다. 15분에 출발했다가 30분에 출발했다가 45분에 출발했다가 60분에 출발했다가 75분에 출발하죠. A가. B는 20분에 출발했다가 40분에 출발했다가 60분에 출발하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60분에 동시에 만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톱니바퀴 문제도 대표적인 그 배수를 이용하는 문제야. 그다음 뭐 동시에 출발하는 거 이런 거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뭐 톱니 문제. 그 문제가 이렇게 연결돼 있네. 2번을 보자. A는 지금 톱니가 9개고요. B는 톱니가 15개래. 근데 얘네가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건 하나씩 맞물리는 거거든. 그래서 두 톱니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가 맞물릴 때까지 돌아간 A의 톱니의 개수를 구하라. 자, 보세요. A는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톱니가 9번 물리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바퀴 회전하면 18, 그 다음에 27 이렇게. 그러니까 9의 배수로 물리는. 그러니까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되겠죠. 이게 9의 배수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B는 한 바퀴 회전할 때 15, 30, 45. 그러니까 15의 배수로 가는 거네. 그럼 얘네가 이제 다시 물린다라는 건 9의 배수와 15의 배수의 공배수여야 되는 거죠. 공배수. 그러니까 처음 물렸던 게 다시 물리려면 19와 15의 공배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15와 9와 15의 공배수는 3, 3은 9, 3, 5, 15. 그러니까 3, 3은 9, 45. 그러니까 45개의 톱니가 맞물리면은 얘네가 처음 톱니랑 다시 맞물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톱니바퀴 A의 다시 맞물릴 때의 개수는 45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B와 A는 45개가 맞물리면은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처음 맞물렸던 톱니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한번 회전할 때마다 그 9개의 톱니가 맞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건 아닌데 5바퀴 회전해야 되는 거고 B 입장에서는 3번 회전하는 거죠. 3 곱하면 45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출발하는 거 또 간단하게 빈칸 문제 조금 더 볼게요. 활용이 어려워서.
자, 가로의 길이가 14고 세로의 길이가 21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카드를 붙여서 가능한 한, 이거 이제 그 최대 공약수 문제랑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가로가 14고 세로가 21인 이거를 붙여서 이렇게 막 붙이겠다.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서 막 이렇게 붙이겠다 이거죠. 막 이렇게 붙여서 뭔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겠다는 거죠. 정사각형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로 길이는 14의 배수여야 되고 세로 길이는 21의 배수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뭔가 커지는 문제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배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배수.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최대 공약수 문제랑 헷갈리면 안 돼. 최대 공약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직사각형인데 여기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집어넣는 문제 있잖아요.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구하라. 이건 최대 공약수 문제. 저번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두 개가 좀 많이 헷갈리거든.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14고 세로의 길이가 21인 직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빈틈없이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4고 21인 21의 공배수라는 거죠. 공배수. 그러니까 14만큼 계속 아까처럼 늘어나니까. 근데 가능한 한 작은 정사각형의 그 한 변의 길이는 14와 21의 최소 공배수로 구하라는 거죠. 최소 공배수.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14와 21의 공배수다. 그러니까 7, 2, 14, 7, 3. 그러면 3, 2, 6, 6, 7에 42.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들을 쭉 붙여가지고 이 직사각형들을 쭉 붙여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쭉 붙여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면 이 40, 한 변의 길이가 42인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가로의 길이는 그러면은 14, 그러니까 42죠. 그러니까 41을 14로 나눠보면 3장. 그러니까 이 가로엔 3장만 붙이면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세로의 길이는 또 41을 21로 나누면 2장. 그러니까 여기 3장, 2장만 딱 붙이면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이 카드의 개수는 6장이다 라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좀 재밌네. 자, 보세요. 14인 거를 3장 붙였어요. 14인 거를 가로 길이가 14인 걸 3장을 붙였어요. 이렇게 14인 거. 그럼 14, 14, 14니까 4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로는 이렇게 2장만 붙이면 되는데, 근데 여기 세로는 21이네. 그러니까 21인 거를 이렇게 2장 붙였어요. 21. 그럼 이것도 42. 이러면 정사각형이 되네요. 정사각형. 그래서 6장이 필요한 거죠. 가로에 3장, 세로에 2장, 6장.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해봐도 좀 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보자. 9번 보자. 9번. 이것도 저번에 최대 공약수 문제랑 좀 헷갈릴 소지가 있어요. 자,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보세요. 저번 거랑 좀 헷갈리면 안 된다. 어떤 자연수를 4와 5로 나누면, 이번에는 어떤 자연수를 저번 거랑 좀 반대예요. 4로 나누면 모두 1이 남는데, 그러니까 얘도 뭔가 1이 남고, 어떤 자연수를 5로 나누면 목이 있겠죠? 1이 남는다라는 거죠. 1이 남는다. 그치? 그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1이 남는다라는 거. 그래서 1이 남는 수 중에서, 그러니까 저번에 최대 공약수 구할 땐 그게 아니라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뭘로 나누면 1이 남는다. 그다음 36도 뭘로 나누면 1이 남는다. 이런 느낌이고, 얘를 구하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 4와 5로 나눠 떨어지는 이런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지. 반대 개념에 반대 개념. 그래서 한번 보면 따라가 보자. 어떤 자연수를 4로 나누면 1이 남음으로 어떤 자연수에서 1을 빼버리면 4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간단하게 9 같은 걸 생각해봐요. 9를 4로 나누면 4, 2, 8,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이 나왔다라는 건 이 자연수에서 1을 빼면 8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자연수에서 이 남은 수를 빼버리면 이 4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일단 어떤 자연수로 5로 나누어 1이 남음으로 어떤 자연수에서 1을 빼버리면 5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자연수에서 1을 뺀 건 4와 5에 나눠 떨어진다라는 건 공배수라는 뜻이죠. 공배수. 그래서 어떤 자연수는 4와 5의 공배수에다가 더하기 2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떤 자연수를 네모라고 하죠. 거기서 1을 뺀 게 4와 5의 공배수.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뭐 이항이란 개념 배우면 별건 아닌데 이렇게 더하기 2란 것 같다. 그래서 3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수는 4와 5의 최소 공배수에다가 2를 더한 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4와 5의 최소 공배수는 20이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21이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21이 이걸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4로 나눠보자. 5, 4, 20. 나머지는 1. 그쵸. 그 다음에 21을 5로 나눠보자. 5, 4, 20. 나머지는 1.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게 뭔가 근데 최대 공약수 문제랑 좀 헷갈리는 경향은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은 좀 어렵고 너무 활용 못한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런 패턴을 외워도 돼요. 일단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끝났고요. 약간 초등학교 거를 좀 복습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부터 이제 약간 새로 배우는 개념, 그러니까 정수와 유리수, 특히 정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중등수학의 시작은 정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자연수. 자연수는 1, 2, 3, 4, 5, 6 그렇죠. 그다음 분수를 배웠죠. 분수. 뭐 5분의 3, 뭐 1과 5분의 2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진분수, 대분수, 뭐 5분의 7, 가분수 이런 걸 배웠지. 그다음 소수를 배웠죠. 소수 1.2, 0.7 뭐 이런 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수가 이런 수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수를 합쳐서 이제 나중에 유리수라고 해요. 유리수 통틀어서. 분수라는 거는 이제 분수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분수라는 건 2분의 1, 3분의 2와 같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 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존재하는 수죠. 근데 우리가 자연수라는 것도 분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요? 자연수는 그냥 뭐 분모 분자가 없는데 이게 1분의 3, 2분의 6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연수도 분수로 볼 수 있다. 소수는 소수점이 있는 거죠. 소수점이 있는 수를 소수라고 한다. 기하분수는 분모 분자를 최대한 약분한 수인 거지. 그 다음에 약분은 분모 분자를 동시에 나눠서 최대한 동시에 나누는 거를 약분이라고 한다. 통분은 분모를 맞추는 걸 통분이라고 한다.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다 이거죠. 근데 이거 한번 워밍업 하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건 초등학교 내용이다. 10분의 2는 0.2로 바꿀 수 있고 0.7은 10분의 7이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바꿔봐라. 약분해봐라. 둘 다 2로 나눠지지.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3. 이런 걸 약분이라고 하죠. 둘 다 3으로 나눠지네. 3으로 나누면 3이 6. 3, 3은 9. 이렇게 약분 한번 해봐라. 기하분수라는 건 약분하라는 거지. 이거 약분 5로 나눠지죠. 둘 다 1, 2 이렇게 뭐. 이거는 뭘로 나눠질까나? 그죠? 약분할 때는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약분하는 게 좀 빠르긴 한데, 그러니까 2, 28, 49, 74, 28, 77에 49. 최대 공약수가 그러면 14는, 그러니까 이거 14로 바로 나눠져요. 이거 둘 다 14로 나눠보면은 4고, 이거 14로 나누면은 얼마냐? 7인치 74, 28. 그렇지. 이렇게 한 방에 약분하려면 최대 공약수로 약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우는 거죠. 약분, 통분 때문에. 통분하라. 2와 4, 그러니까 통분할 때는 최소 공배수가 중요하죠. 2와 4의 최소 공배수는 4죠. 그러니까 이거는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그러니까 통분할 때는 최소 공배수로 통분한다. 그러니까 9와 6을 보자. 9와 6의 최소 공배수는 3, 3은 9, 3, 2, 6. 최소 공배수는 3, 3, 9, 18이네요. 그럼 18, 8, 18, 3, 15. 그렇지. 그래서 약분할 때는 최대 공약수가 중요한 거고 통분할 때는 최소 공배수가 중요하다. 이건 뭐 초등학교 때 했던 내용인데 그냥 약간 워밍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수를 본격적으로 배우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등 수학이라고 좀 보면 돼요.